지난 시간에 곱셈 공식의 변형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곱셈 공식 설명이 좀 길어져서 너무 길어지면은 지루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잘라왔습니다. 이어서 저번 시간에 곱셈 공식에 이어서 변형꼴을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번 시간에 이제 열가 공식을 좀 외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4개는 이미 중등 과정에서 배워온 부분이고, 여기서 확장되어 온 부분들, 5, 6, 7, 8이 확장된 거고, 90번까지 해가지고 10개 공식을 남겨야 되는데, 이 곱셈 공식뿐만 아니라 우리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더 중요한 부분들은 곱셈 공식보다도 여기서 나오는 파생돼 나오는 변형꼴도 우리가 많이 쓸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파생돼 나오는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10가지 공식에서 모두 다 파생돼 나오는 게 아니고 몇 개에 대해서는 파생돼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 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도 이제 변형꼴들이 참 나왔을 텐데, 이 1번 완전제곱식이 변형이 되는데,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꼴을 배우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a, b 값을 각각 구하지 않더라도 a제곱 플러스 b제곱 값을 합이나 곱 또는 차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a, b 값을 구하지 않더라도 내가 제곱제곱의 합들을 합과 차,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면 쉽게 그 시계값을 구할 수 있다는 데서 아이디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별건 아니고 여기 완전제곱식에서 이 제곱을 남기고 요 2ab항을 저쪽으로 넘겨버리면은 위의 식이 나오는 거고요. 요 식에서 넘겨버리면 밑에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a제곱 플러스 b제곱항이 서로 같다 보니 요거랑 요거랑이 서로 같지 않겠는가 해서 등식을 놓고 a-b제곱을 라벨로 두고 2ab를 반대항으로 넘겨버리면 세 번째 공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공식은 합과 차와 곱이 이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앞으로 자주 사용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 과정에서 이 A하고 B하고가 역수관계로 존재한다면 이와 같은 식이 되는 거죠. 2차 변형꼴이 나오는데 A, B가 역수관계가 된다면 곱하는 값이 얼마가 나오겠어요? 1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식은 여기 1차 변형꼴에서 A와 B가 역수 상태일 때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변형꼴은 요 1번 공식 완전제곱식에서 나오다 보니까 여기 요 2, 3, 4는 변형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1번 꼴에서 파생돼 나온 꼴이 저번에 곱셈 공식 하면서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5번하고 6번이 파생돼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 7, 8 형태는 변형이 안 되고 5번과 6번이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꼴의 변형 형태를 살펴보면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a제곱, b제곱, c제곱을 남겨놓고 나머지 2ab, 2bc, 2ca를 저쪽으로 넘기는데 2로 묶어서 우리가 2가 이제 공통인수가 있잖아요. 묶어서 넘겨주면 이렇게 제곱의 합이 이렇게 합과 두 개의 곱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밑에 식은 조금 더 이제 확장된 건데 요 ab 자리에 a 자리에 ab를 집어넣고 b 자리에 bc를 집어넣고 c 자리에 ca를 집어넣으면 요런 형태가 되겠죠.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요 자리에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 버리면 ABC가 묶어지는 건데 그렇게 된다. 이건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문제를 풀 때 푸는 건데, 여기까지는 모르더라도 요 부분, 요 부분까지는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 형태까지는. 계속해서 보자면, 요 6번 공식은 이렇게 변형이 되는데, 요 1번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1번에 나오는 파생꼴은 제곱의 합을 합과 곱 또는 차와 곱으로 표현했다면 밑에 거는 세제곱의 합이나 차를 합과 곱 또는 차와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세제곱항을 내버려 두고 나머지 요항을 이항시키는데 그냥 이항시키는 게 아니고 여기 공통인수가 보이죠? 3ab로 묶어져 버리면 그게 이제 3ab 가로에 a 플러스 b고 넘겨버리면 요 식이 나오는 거고 밑에 식은 역시 세제곱항을 남기고 나머지를 넘겨버리면 나오는 건데 다행스럽게 여기는 이제 요게 서로 같으니까 두 개가 이퀄 관계에서 세 번째 식이 나오지만 여기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처럼 세 번째 식은 나오지 않습니다. 역시 A하고 B하고가 역수 관계에 있다면 이렇게 곱해진 게 1일 거니까 이 자리가 1이 돼서 바로 이렇게 변형된다는 것이 여섯 번째 공식이고요. 나머지 7, 8, 9는 변형이 안 되는데 이 10번째 공식 중에 여기 밑에 있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c에 요게 변형이 돼요. 요게 변형이 되는데 요런 것들은 바로 이제 이항시켜서 간단하게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요거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해서 증명을 잠깐 해보면 요 식에다가 2를 곱하고 2를 나눠도 이 식에는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가 없는데 요 2를 이 안으로 다 전기에 넣으면
이런 식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만히 보면 여기 a제곱 하나와 b제곱 하나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ab 하면 a-b 완전제곱식이 나오는 거고 이제 하나씩 써먹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2bc 하면 b-c제곱이 됐고 남는 건 여기 c제곱 하나 a제곱 하나 마이너스 2ca 그거를 하면 완전제곱식 이렇게 돼서 요 식이 이렇게 된다는 부분들이 이제 변형이 되는 꼴을 보는데 요 식이 이제 그 중요한 이유는 이거 자체 변형도 이제 써먹을 때 있지만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여기 지금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이 3abc입니다라는 어떤 조건들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0이란 얘기, 이게 0. 0이면은 요거랑 요거랑 같으니까. 그죠? 0이란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 식이 0이란 얘기지. 이 식이 0이란 얘기는 이게 0이거나 곱해져 있으니까 이게 0이라는 얘기예요.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거나 또는 이게 0인데 이게 이렇게 변형되기 때문에 이 값이 0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 이제 허수를 안 배웠으니까 ABC는 다 실수일 거예요. 실수의 제곱이 0인 경우는 실수 제곱은 0 이상이잖아요. 이것도 0 이상, 이것도 0 이상, 이것도 0 이상. 세 개가 0 이상인 경우를 더해서 0이 되는 경우는 각각 0인 경우밖에 없다고. 그럼 얘가 0이야. 그럼 A랑 B랑 같다는 얘기고 얘가 0이야. 그럼 B랑 C랑 같다는 얘기고 역시 C랑 A랑 같기 때문에 이게 0일 수밖에 없는 실수에서는 A, B, C가 다 같은 경우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조건을 줄 때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이 3ABC가 되는 케이스는 3개가 더한 게 0이거나 또는 3개가 다 같은 경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인 문제에서는 이제 이런 케이스가 안 나오도록 주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한다면 A, B, C가 다 같습니다 라는 얘기는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이 3ABC가 된다는 얘기고 거꾸로 이게 같다는 얘기는 세 개가 같은 경우밖에 없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요 변형을 쓰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런 문제는 저 뒤에서 선생님이 잠깐 한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곱셈 공식의 변형은 결과적으로 뭐 하자는 거냐면 우리가 시계값을 구하는데 주로 어떤 거에 가만히 보니까 제곱제곱의 합이라든지 세제곱 합 그러니까 거듭제곱으로 된 것들의 합이나 차들을 우리가 그 수들의 더하기 값이나 빼기 값이나 곱하기 값으로 변형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각각 값을 찾지 않고도 합과 곱과 차를 이용한다면 우리 제곱과 관련된 또는 세제곱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식의 값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기인하는 것이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쓰는 근본적인 이유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식의 값을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값을 찾아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거듭제곱 라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심화 단계를 조금만 좀 넘어가 본다면 이런 거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거듭제곱의 합은 지금 제곱제곱의 합이나 세제곱 합을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더하기나 곱하기 꼴로 바꿨잖아요. 그럼 이걸 계속 확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4제곱을 한다고 쳐봐. 그러면 a 플러스 b 4제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크게 보면 여기에 있는 a 4제곱은 a제곱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a제곱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제곱이니까 요 a 자리에 a제곱이 들어가고 요 자리에 b제곱이 들어간 형태가 되겠지. 결과적으로 다시 이 꼴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제곱 형태 그리고 여기 a제곱 b제곱 나중에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 ab의 제곱으로 되니까 즉 4제곱 플러스 4제곱의 합도 뭐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이미 여기 구했으니까 a 플러스 b 형태 a 플러스 b a 곱하기 b 즉 합과 곱으로 바꿨잖아. 이것도 곱의 형태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뭐가 4제곱 플러스 4제곱의 합도 합과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계속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얘기지. 만약에 a제곱 b의 제곱이 있다 그러면 요거는 거듭제곱 형태의 짝수니까 형태를 수 있지만 요거는 이제 홀수니까 그렇게 못하잖아. 그럼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는 얘기지. 제곱제곱의 합 곱하기 세제곱의 합. 그러면 요거 이렇게 a의 5제곱 b의 5제곱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a제곱 b세제곱 그 다음에 b제곱의 세제곱이 나왔으니 그만큼을 빼주겠지. 근데 그거는 a제곱 b제곱으로 묶어지면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그럼 봐봐. a5제곱 b5제곱은 a제곱 b제곱은 여기서 찾았고 같은 원리로 a세제곱 b세제곱은 여기서 찾았잖아. 다 합과 곱으로 표현됐지. 이것도 a, b의 제곱으로 묶여질 거니까 곱, 그 다음에 합으로 표현되니까 a5제곱 b5제곱도 결과적으로는 합과 곱의 형태값만 알면 다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지. 계속 확장돼 나가는 거야. a6제곱 b6제곱은 뭐가 되겠어? a 플러스 b의 세제곱 형태 변형계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런 식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과 곱을 알면 거듭제곱들은 아무리 가도
찾아낼 수 있겠죠. 물론 시간이 걸리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차수가 아주 높은 걸 주면 이걸 이용하지 않고 아주 특수한 경우들의 문제를 주는 케이스도 있어. 자 봐.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만약에 a 플러스 b를 마이너스 k라고 놨는데, 이 k를 봐봐. 곱하기가 공교롭게도 이 k 값의 제곱 형태로 숫자 값이 딱 떨어지게 주는 경우가 있다면,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것은 너무 힘들으니까 이제 약간의 테크닉을 이용하는 거. 이거 설명을 약간만 해볼게. 이쪽으로 봐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게 합과 곱을 줬는데, 합과 곱이 이런 형식으로 딱 나와버리면, 요거는 뭐냐면 이제 나중에 근각에서의 관계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거야. 중학교 과정에서 이미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써먹은 친구도 있을 텐데, 요렇게 쓸 수가 있어. 합의 부호가 반대인 값은, 이제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형태에 맞아 들어가. 그러면 요 ab 값이 요 방정식에 뭐가 되거든? 두 근이 되거든. 그러면 요걸 살짝 변형해서 요 등식의 양변에 x-k를 곱하고, 그렇게 돼버리면 곱셈 공식에 의해서 x세제곱 마이너스 k세제곱이 되니 x세제곱은 k세제곱이 성립하게 된다고. 근데 요 x값의 두근이 뭐니까 ab가 되니까 a세제곱도 k세제곱, b세제곱도 k세제곱이 돼서 이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뭐 지금 몰라도 되고, 이제 영상의 이점 뭐냐면 한번 이제 나중에 정지해 놓고서 가만히 따져보시란 얘기야. 자,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형식이 생겨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즉 이런 관계가 되어 있는 특수한 케이스는 세제곱, 네제곱, 5제곱, 6제곱을 이렇게 쉽게 표현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풀 수 있다는 거지. 예를 한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갈 테니까 잘 봐. 특별한 예를 하나 보여줄게. 봐봐. 여기서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고 ab가 4일 때 a7제곱 플러스 b7제곱 값을 구하라고 해봐. 그럼 물론 여기는 6제곱까지 구했으니까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a7제곱 플러스 b7제곱을 유형식으로 확장된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지. a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a4제곱, b4제곱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7제곱, 7제곱이 있고 a세제곱, b4제곱, b세제곱, a4제곱을 빼야 되니까 이렇게 묶어서 빼내버리면 결과적으로 세제곱, 세제곱 합과 네제곱, 네제곱 합은 여기서 구했을 거 아니야, 값을. 즉 합과 곱으로 표현이 됐을 거니까 값을 알 것이고, 역시 ab의 세제곱 곱하기 a 플러스 b니까 합과 곱을 표현해가지고 이 값을 찾아낼 수 있겠다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까지 오려면 이 과정을 다 찾아내야 되잖아. 근데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의도는 이것을 이런 과정으로 풀려고 준 건 아니고, 요 개념을 아는지를 묻기 위해서 이 문제를 출제할 거니 두 번째 방법으로 푸는 게 타당하다는 거야. 딱 보자마자 합이 마이너스인데 여기 k인데 가만히 봤더니 ab 곱이 요 k, 이 값의 제곱 형태로 주어졌네. 그러면 딱 보자마자 이거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0이라는 값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준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요 과정으로 풀지 말고 요 등식의 양변에 x-를 곱하면 결과적으로 x세제곱 값이 8이라는 얘기고,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ab일 거니 a세제곱도 8, b세제곱도 8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렇게 접근된다면 우리는 a7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뭐겠어? a세제곱의 제곱 곱하기 a잖아. b세제곱은 a세제곱의 제곱 곱하기 b잖아. 그러면 이 값을 이렇게 변형을 해서 8제곱의 a 플러스 b 값은 여기 주어졌을 거니까 이렇게 답을 찾는 것이 이 풀이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 곱셈 공식의 변형 처음 배우고서 이 문제를 풀 수는 없어. 이런 걸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가 곱셈 공식을 배우는 근본적인 목적이 이런 값들을 좀 효과적으로 찾기 위해서 배운다라는 것을 예시로 보여주기 위한 값이지, 이 문제를 지금 당장 푼다는 것은 뭐 첫 번째 배우고 풀 수가 당연히 없겠지. 하나를 더 보여준다면 아까 10번째 공식 같은 경우는 이런 케이스 때문에 그래. 자, 볼게. 자, 봐.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다고 쳐봐. 이 첫 번째 이 문제를 딱 보고서 이런 문제를 첫 번째 저번 친구들이 풀 수가 없다고, 당연히 풀 수가 없는 건데 이 문제를 준 이유는 이런 거야. 봐봐. 여기 세 개의 합과 제곱제곱인데 가만히 봤더니 요거를 제곱한 값에다가 요거의 3배를 빼면 0이 된다는 게 딱 눈에 들어온다는 거지. 이건 문제를 많이 다뤄보고 이 형태를 나중 일이야. 나중 일이. 이런 곱셈 공식의 변형구들 자주 접해봤던 친구들 얘기야.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제곱한 거랑 요거를 3배한 값을 뺐더니 결과적으로 이 값이 0이다라는 거예요. 0, 요게 0인 게 딱 보여야 돼. 근데 요걸 전개해버리면 아까 10번째 공식의 변형꼴이잖아. 이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값이 0이라는 얘기고, 아까 그랬잖아. 이 값이 0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 값이 0이라는 얘기는 뭐라고? 제곱의 0인 경우는 A, B, C가 다
같은 경우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요거를 준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이 두 개 값은 요 과정을 거쳐서 세 개 값이 다 같구나. 그러니 A, B, C가 다 같고 셋 더한 게 루트 3이니까 이거는 각각이 3분의 루트 3, 즉 루트 3분의 1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줘서 그 값을 대입해서 이 값을 찾으라고 준 거란 말이야. 근데 이러한 변형꼴의 과정들, 곱셈 공식이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모르면 이걸 아무리 들여다봐도 ABC 값을 구할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 때문에 배운다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 곱셈 공식의 변형꼴은 선생님이 이 두 문제를 보여준 이유는 이 문제를 지금 풀 수 없지. 당연히 없어. 이 정도를 딱 보고도 풀 수 있을 정도면 뭐 선생님한테 배울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런데 즉 근본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곱셈 공식들의 변형꼴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물론 학교 교과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의 문제를 주지는 않고 조금 더 쉬운 문제들을 주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풀어내 가기 위해서 곱셈 공식의 변형꼴을 배우는 근본적인 이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런 예제들을 살짝 보여준 것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영상들을 또 개념들을 설명을 해갈 테니까 앞으로도 영상을 계속적으로 시청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